안녕하세요. 저는 비상고등학교 문학교과서로 공부하고 있는 대원외국어고등학교 2학년 중국어과 박하선이라고 합니다. 저는 교과서 수록 작품 중 이생규장전을 공부하다가 문득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홍건적이 물러간 뒤 이생이 집으로 돌아온 부분에서였는데요. 풍비박산이 난 집을 보고 이생은 누각에 올라가 슬픔에 한숨 짓습니다. 이때 이생은 낭하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를 듣는데요. 바로 죽은 아내 최여인이었습니다. 이 글을 읽자마자 여기서 이 낭하란 무엇이라고 생각되시나요? 여기서 국어 사전을 잠깐 확인해 보면 낭하는 행랑과 복도라는 두 가지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낭하란 1번 뜻 행랑일까요? 아니면 2번 뜻 복도일까요? 교과서에서는 여기서의 낭하가 1번 뜻 행랑을 의미한다고 보충 해설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의 의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제가 상상했던 장면과는 너무도 거리가 멀었기 때문인데요. 이 도면은 500년 된 무수촌 고택의 평면도입니다. 사극을 많이 보셨거나 한옥 구조가 익숙하신 분들은 눈을 감고 머릿속으로 상상하셔도 됩니다. 이생은 집안을 둘러보고 누각에 올라왔습니다. 누각은 보통 집의 뒤편, 후원에 위치하고 있고 본체와는 떨어진 곳에 자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배치입니다. 그런데 단어 해설에 따르면 최여인의 발걸음 소리는 행랑채에서 난 것이죠. 집의 대문과 가장 가까운 행랑채에서 나는 여인의 발걸음 소리를 누각에서 한숨 짓고 있던 이생이 과연 들을 수 있었을까요? 점점 더 의문이 깊어진 저는 답답한 마음에 해석 전에 원문을 찾아보았는데요. 바로 위 행랑채는 쓸쓸하고 부분에서 행랑채의 원래 글자는 낭하에서와 같은 랑자입니다. 그런데도 본문은 낭하를 위에서처럼 행랑채로 의역하지 않고 낭하라고 직역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이생규장전을 현대 국어로 해석하신 분은 낭하가 행랑채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저는 낭하라는 한자 단어의 사용을 더 찾아보았습니다. 낭하는 일본어로 로카라고 읽는데 이 단어는 현대 일본어에서 복도를 의미합니다. 중국어에서도 역시 낭하가 복도, 회랑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통 건축물에서 낭하라는 용어가 사용된 사례를 살펴볼까요? 전통 건축사전에서 낭, 즉 낭하의 뜻을 찾아보면 건물과 건물을 연결하거나 감싸고 있는 좁고 긴 건물이라고 해설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명정전의 천랑입니다. 분명 낭하를 행랑채의 별칭으로 사용한 사례도 많습니다만 조사하다 보니 오래전 시대 기록으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낭하가 복도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서도 낭하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요. 여기서 전이란 이 의식이 열리는 인정전을 말하고 낭하는 이 부분을 말합니다. 여기는 창덕궁 희정당입니다. 창덕궁 내전 재공사 기록을 살펴보면 대조전과 희정당이 낭하로 연결되어 있다 라는 복도로서의 용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실제 건축물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보물 제528호 제천의 청풍한병루는 고려 충수광 시기 약 1317년경에 건립되었는데요. 이생규장전의 시대에 있었을 법한 건축물이죠. 사진 왼쪽에 쭉 뻗어나온 부분 보이시나요? 이 구조물이 바로 낭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낭하를 정면에서 본 모습입니다. 그럼 이제 청풍한병루를 배경으로 이생규장전의 장면을 재구성해 볼까요? 풍비박산이 난 집을 보고 이생은 누각에 올라가 슬픔에 한숨 짓습니다. 이때 이생은 낭하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를 듣는데요. 그 발자국 소리는 먼 데서 점점 가까이 다가옵니다. 바로 죽은 아내 최여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저의 탐구는 끝이 났습니다. 저는 문학 시간에 이생규장전을 공부하면서 우리 고전 문학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의문이 들어 이런 탐구인 듯 탐구 아닌 탐구를 하게 되었지만 만약 앞으로의 이생규장전 해설에서 낭하의 의미를 수정해 주신다면 이후 비상 교과서로 공부하는 학생들은 조금 더 자연스럽고 쉽게 이생규장전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